선생님이 뒤늦게 안 케이스죠. 자기가 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.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전에도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의 죽고 싶은 생각은 아주 한 30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. 그냥 힘들었어, 삶이. 뭐가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. 네. 꼭 어떤 이유에서 오는 괴로움보다도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타가 느닷없이 이런 거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 이런 보살집을 가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되고 거기서 뭘 하라 그러니까 또 아무 이유 없이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냥 무불통신이라고 하지. 말문을 열어서 나의 길이 이 길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나? 내가 이 길 안 가면은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저는 지금 마음이 편해요.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사라고 했을 때 좋은 물건을 샀었으면은 잘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선생님 생각은 그걸 샀었어도 분명히 나는 또 뭔가 일이 있어서 꼬꾸라졌을 거다. 그렇지.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걸 후회하지 않는 게. 그렇지. 왜냐면 사람이 내게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도 내게 되고 내게 안 될 돈이나 특히 돈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쥐고 있다 치더라도 또 다른 이유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를 나는 깨닫고 살아 지금은. 내 거 될 거는 그냥 나의 것이 되는 것 같아. 근데 내게 안 될 거는 내 손에 쥐어졌다 치더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보니까. 억지로 잡고 있는다고 해서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내가 뭐 정말 가지고 싶다고 용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있지.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사는 삶은 맞지.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랑 좀 틀린 게 내가 그때 당시에 뭔가를 투자를 안 하고 그걸 다른 거에다가 이제 만약에 집을 사거나 이랬으면은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틀려. 내게 안 되려고 했으면은 그걸 또 팔아서 뭘 해서 또 날려도 날렸겠지. 근데 또 사람들은 선생님 생각이랑 다르게 계속 후회를 하지. 내가 왜 그랬을까? 그걸 했으면은 몇 배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.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걸 안 하고 그쪽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 것이 안 되고 나갔어. 근데 다시 또 내게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. 다른 부분으로도. 자, 만약에 어떤 이제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어. 힘들었어, 가족들이. 근데 또 어느 날 그냥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내 자식들이 잘 돼 있더란 말이야. 그치? 그러면은 돈보다도 내 자녀들이 잘 돼 있는 게 더 행복 아닐까? 그쵸.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자녀들이 잘 돼 있다 보니 나는 기분이 좋아. 그럼 또 다시 시작한 일이 또 으쌰으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? 그때 또 이렇게 또 금전이 따라오게 되는 거. 주변에 귀인도 들어오고. 돌아가도 목적지로만 도착하면 되니까. 조금 돌아갈 수에 걸리는 사람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. 빨리 가면 좋겠지만 또 그게 인생사가 빨리 가는 걸로 다 되나? 안 되지. 그런데 막 이렇게 삥삥 돌아갈 거를 조금 돌아갈 수 있게끔 조언을 구하는 곳이 난 우리네 제자네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쵸. 조언을 구하는 게 선생님은 그러면 사람 볼 때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봐요? 어떤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외모적인 게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첫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첫 느낌. 첫 느낌?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이쁘고 못생기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.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좋은 느낌, 안 좋은 느낌. 뭐가 이렇게 구려? 뭐가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?
아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 느낌을 다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느낌이 다 맞았어. 다 맞았어요. 그건 제자가 되기 전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럼 만약 이런 촉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면 뭘 봐야 좋을까요? 보통 일반인들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알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나는 그냥 가족 관계를 좀 물어보고 싶어. 가족 관계?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기엔 좀 식구들이 뭐 어떻게 돼? 뭐 이렇게 좀 가족이 예전에 살았을 때 함께 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았나 나는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목하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기본은 되어 있다고 봐요. 좀 화목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가 힘들게 살았지만서도 그 가운데에서 어떤 피해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그쵸, 때문에 꼭 그런 사람들을 친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화목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. 조금 기억에 남는 손님은 네. 이제 전화가 왔어. 전화가 왔는데 이제 유튜브 보고 전화를 했대. 네. 영혼을 실어서 점을 좀 볼 수가 있네. 그래서 내가 영혼을 싫어요? 누구 영혼을 싫어요? 그래서 물어봤지. 누구 영혼을 싣고 싶냐? 그랬더니 자기 친정 어머니를 좀 싣고 싶대. 친정 어머니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왜 그러냐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논할 게 있대. 집안으로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찾아 먹을 몫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찾아가도 되는지 엄마가 허락을 해주시면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신 분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? 진짜 싫어서 얘기를 해주셨나요? 싫으나 마나 그분이 오기도 전에 그 엄마 와 있고 나한테 오자마자 그 엄마 실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그분이 그런다. 엄마는 조금 나중에 등장하시라고 자기가 다른 거 먼저 물어보고 엄마랑 얘기할 거라고. 그래서 엄마를 실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좀 특이한 손님 기억에 남아요. 선생님 점사 보실 때마다 이렇게 실리세요? 이제 거의 실리는데 네. 안 실리는 날도 있어요. 예, 조상에서 이제 뭔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분들은 네. 미리 오시고 또 저 대신판에 앉아서 점사를 보는 도중에도 오시고 그러면 또 오시면 또 그분을 실어서 얘기를 해줘 내가. 근데 이게 한번 실리시면 기운이 쫙 빠진다든지 막 좀 힘들지 않으세요?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점사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피곤한 감은 있지. 조금 피곤하지 아무래도.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피곤함이 피곤하지. 밀려오시는구나. 요즘에도 인기 많으시죠? 인기? 네. 인기 많지. 몇 분 정도 보세요, 하루에? 아휴, 어제 같은 경우는 몇 분이야?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, 다섯, 여섯, 일곱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분? 여덟 분? 일곱, 여덟 분이요? 한 7시간 정도를 대신판에 앉았어요. 힘들었어. 어제. 와, 그거 어떻게 하세요? 힘들어서 매번. 그래도 어떻게 해. 그래도 답답해서 오신 분들인데 해야지.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많이 오세요? 이제 보통은 이제 돈, 금전, 다 돈 문제. 돈, 그 다음에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, 부부간의 문제. 그 다음에 관제,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좀 해결이 빨리 날 수 있을까 자문 구하러 오시죠. 거의 다 만족해하고 가시나요?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? 너무 만족들을 하시지. 너무 만족해하세요? 그래서 계속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이 많으신 거구나. 소개가 많이 들어와요. 네. 그냥 내일처럼 뭐 나보다 어린 분이 오시면 내 동생처럼 나보다 나이가 위에 계신 분이 오시면 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려. 뭐 손님들이 오셔서 어디 가면 뭐 10분, 20분, 30분에 끝난다고 하는데 네. 나는 안 돼 그게. 앉으면은 기본이 1시간에서 2시간인 것 같아.
일단은 오신 분이 뭔가 다 속 시원히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다 알려주는 편이라 어제도 한 분이 한 2시간? 2시간 반 정도를 소모를 하고 갔어요. 아유, 너 이렇게 하면 벌점 받는다, 벌점 받는다 음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 벌점 벌점 받는다. 받는 기준이 뭐예요? 벌전을 받는다. 벌전이라는 건 일단은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얘기죠. 벌전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랑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일들. 사기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제자 같은 경우는 신을 빙자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 공수를 내서 인간의 소리로다가 뭔가를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라면은 또 남한테 해서는 안 될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거나 다 벌전이지 뭐. 꼭 벌전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눈앞에 보여주는 벌전이 없다 치더라도 그냥 내 생각에는 자기가 안 받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살아생전에 잘못을 했다고 풀지 않으면 자손한테 그 벌전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. 내가 내 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최소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거나 밟거나 이래서는 안 돼. 뭐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오래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조금 손해본 듯하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해.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는 그렇게 사니까 내 마음이 편해. 그래서 약간 손해본 듯하게 살아. 나 편하려고. 그렇잖아. 누구한테 이거 받는 것보다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하잖아. 그치? 그렇지 않을까? 우리 피디님? 우리 뭘 피디님도 많이 준다는 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. 이거 줬어. 근데 또 이제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은 얼마나 좋아. 그게 크든 적든 간에. 마음이 그렇죠. 근데 담긴 이게 뭔가. 계속 반복이 되면 음.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주던 거를 주지 말고 좀 한참 좀 시간 끌어. 아 밀당. 시간 끌어. 그래서 조금 고마워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또 베푸는 거야. 그럼 그 사람이 아 진짜 이거에 고마우신 분이었네 또 깨달을 수도 있고. 아니면은 그런 요 방법이. 세트 중에 한 개씩만 이렇게 주다가 한 개씩만 주다가 나중에 이제 왕창 줘봐. 고마워도 하겠지.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남한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함께 같이 잘 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고 마음 편한 삶인 것 같아요.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지 내 일도 잘 돼. 내가 막 돈이 필요해서 돈을 쫓아가려고 하면 돈은 진짜 안 와. 급한 게 보여 남들한테. 아 저 사람이 돈이 급하구나. 사기쳐야겠다. 사람이 또 급하다 보면은 또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해. 있는 그대로 말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도 하고. 그치?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 급한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안 도와줘.